경기도 인천 곳곳 여행지를 알차게 소개해드립니다. 운맨 여행 작가와 함께하는 경인 별곡. 팟캐스트 여기 저기 거기의 진행자 운맨 여행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전문 여행 작가 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6월 이 호국 보훈의 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또 6월 6일인 만큼 이 관련된 주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여행도 하면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곳 어디입니까? 양평에 가면은 예.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하서 이학로 선생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의 학맥을 이어서 양평의병이 또 발달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화서 이학로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양평의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평을 중심으로 한 의병 이야기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하신 이 의병 활동하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화서 이학로 선생. 네,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교과서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를 뿐인데 예. 이분이 위정척사 운동에 들어보셨죠 혹시? 그럼요. 네, 예. 이게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는 의미로 예. 흔히 이제 외세 배격 운동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화서 학파의 창시자가 바로 이학로 선생님이거든요. 학파군요. 네. 화서 학파. 호를 따가지고 학파를 만든 거죠. 예, 예. 근데 이분의 문화에서 항일 운동가들이 다수 배출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면함 최익헌 선생이 있고, 예. 그리고 유인석 선생 의병장을 맡으셨던,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 제자의 제자 중에 뭐 민족주의 사학자 유명한 박은신 선생, 이분이 예. 나중에 임시정부의 대통령까지 지내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열로 따지고 보자면은 뭐 안중근 선생이라든가 신채호 선생님 예. 이런 분들도 이제 크게 학맥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신채호 선생님까지.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화서 이학로 선생을 의병 활동의 대부라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분의 학맥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배출이 되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정척사가 우리는 단순히 이제 보수적 예. 이제 고립주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평가가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게 예. 예전에는 그냥 외세 배격이다, 시대 예. 뒤떨어졌다 이렇게만 생각.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세력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폄하하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보통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내부 개혁 없이 외세를 무작정으로 수용한다면은 예. 나라의 근간이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 서양이나 일본 빼고는 예. 대부분 다 외세에 의한 침탈 당했잖아요. 예. 뭐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뭐 굳게 닫은 나라도 있었지만 예. 동남아나 아니면은 저 이란 같은 나라들은 이제 외세 문물을 활짝 열었다가 예. 이제 물도 끝도 없이 이제 달려드는 그런 침략을 이제 당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예.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제자들도 이제 그 현실에 따라 가지고 유교의 가치에 따라서 나라는 망해도 돈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론을 가지고 예. 이제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그리고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예.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거를 이제 이학로 선생을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냈던 겁니다. 네. 아니 보통 이제 위정척사하면은 우리 뭐 신체발부 수지부모 요거 있잖아요. 그런 네. 얘기. 근데 이거 이 위정척사론과 어떤 의병운동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살짝 좀 보통 알까리합니다. 의를 가치를 들고 일어났거든요. 저도 이제 의병을 취재를 하고 제 저서 중에 의병 관련 저서도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본 건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의병 운동하면은 일본에만 대항한 걸로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일본에 협력했던 이제 부역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양 세력을 받아들였던 예. 그런 군수라든가 아니면 단발령을 진행했을 때 그걸 받아들였던 관군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전투를 하고 실제로 처단도 많이 했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제 의병의 중심은 위정척사라는 그 사상이 근간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의병운동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독립운동으로 이어졌는데 이 양평에 가면은 이 화서 이학로 선생의 생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여기가 정말 위치가 좋아요. 서종이라 해가지고. 서종? 네. 서종. 서종리. 네. 예, 서종. 서종면. 네. 그죠, 서종면.
양평에서 경관이 가장 훌륭한 예, 북한강이 지나가는 이제 강멸 보이는 마을이고 여기에 카페가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전원주택도 많고 예전부터 여기가 산수 경관이 훌륭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선비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거죠. 여기 옛날 때부터 좋은 자리였네. 네, 여기가.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또 화서 이학로 선생님이고 예. 실제로 생가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 성리학적의 의미를 보자면은 예. 이제 경관이 좋은 곳은 이제 8경의 경치가 있다 해가지고 뭐뭐 팔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붙여요. 예. 여기도 팔경이 있습니다. 노산 팔경이라 해가지고 이학로 선생이 이제 이곳에 이제 벽계천이 흐르는 그 예. 하천을 따라서 경관을 지정해 놔요. 그것도 현재 만나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기영관도 있어가지고 이제 이학로 선생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이 양평의 서종면이 이 이른바 이제 의병 운동의 어떤 본거지 이렇게 됐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 화서 이학로 선생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거죠.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 양평의 위치에 주목해 보셔야 돼요. 예. 이 양평이 예전에는 고속도로가 강이었잖아요. 예. 이 양평이 남한강이 흐르다 보니까 남한강을 통해서 이제 물자가 이어질 수 있는 직결지로 그런 상징성이 있고요. 예. 이 양평이 은근히 산악지대가 많아요. 뭐 용문산도 있고 1000m 그렇죠. 넘는 산이 빼곡하거든요. 그래서 계좌전을 이제 펼치기 안성맞춤이었고요. 예. 실제로 경기 지역에서 가장 격렬한 투쟁이 펼쳐졌던 곳이 예. 이곳 양평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양평 중에서도 지평이라고 해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이 양평이 최근에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예전에는 양근과 지평으로 동네가 나눠져 뭐라고 있었어요. 양근과 지평. 네. 예. 그래서 그 경기 지역에서 가장 유림층이 두껍고 그리고 화서 이학로 제자들이 다 의를 기치에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무장 항일 전쟁이 일어났고요.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게 1895년 10월에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그리고 단발령이 발표되면서 이것을 계기로 의병이 일어난 거죠. 예. 그 요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되게 인기 있었던 드라마예요. 요거 미스터 선샤인. 네. 예, 요게 바로 이제 모티브가 됐던 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지평에서 일어났던 지평 의병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 제가 그때 당시에 일제의 어떤 아주 잔악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네. 좀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일단 이 의병이 일어난 과정을 살펴보면은 지평 출신 이춘영과 김백선이 이끄는 포수 400명을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의병 창의가 일어난 곳이 또 지평이에요. 실제 그 비석도 남아 있거든요. 했던 곳이 이제 제일 처음에 의병을 일으키면서 친일 정권에 부역했던 뭐 관찰사나 군수들을 처단하고 관군들과 적극적으로 이제 항쟁하면서 싸웁니다. 이 지평에서 출발했던 의병이 나중에 원주를 거쳐서 이제 충주도 점령하고 그리고 제천까지 가서 거기서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났고요. 실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천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때 제천이 마을 풀 한 포기 없이 다 타가지고 최근까지 이 제천이 일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안 좋더라고요. 택시 기사들이 그런 걸 잘 알잖아요. 제천에 갔을 때 택시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일본군이 이 마을을 다 불태워가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학로 선생의 제자 중에 유인석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이분과 그리고 김백선 그 의병장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요. 근데 이유인석은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의 권한으로 이 김백선 의병장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의병이 사실상 와해가 되고 이제 이 의병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1907년에 고종이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하잖아요. 이때는 일본군이 민병이 아니라 군사 반란으로 이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병 관련의 마을로 지목되면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죽이고요. 그리고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그리고 심지어 목을 잘라가지고 효수를 합니다. 마을 입구에 내걸어가지고 연자제로 전부 다 묻기도 했고요. 이제 가장 장악했던 그 사건이 그 마지막 일어났던 정미의병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일본 당시의 일제의 어떤 진압 과정이 잔인한 거 이건 그야말로 이 지평 의병 쪽이 더 그 뭐 세력이 더 셌다, 네. 뭐 더 저항이 거칠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마지막까지 의병 전쟁이 일어난 곳이 바로 또 지평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지평 의병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 나중에는 이제 만주 쪽으로 다 이주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서간도 지역에서 예, 계속해서 항일 무장 투쟁으로 이어져요. 예.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제 안중근 선생님 그리고 신채호 선생님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요 지평 우리 막걸리 지평이 그거예요? 맞아요. 아 맞아요. 거기 양주장이 실제로 남아 있어요. 아 지금도 해요 아니면은 전시만? 지금은 워낙 그 양주장이 커졌잖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마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양주장의 소화 물량이 안 돼가지고 와, 공장 자체를 그렇구나. 홍천옮겼고 예. 예전 그 썼던 양주장은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 혹시나 했는데 예, 그렇군요. 음. 아, 그러면 이제 앞서 그 작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양평 근처에 되게 큰 산인 용문산 있잖아요. 용문산. 네네. 근데 여기가 아주 전투 현장이었다고요? 6.25 때도 전투 현장이었고 의병 전쟁에 거의 대미를 장식하는 전쟁도 이곳에 일어났습니다. 정미의병 이후에 일본군의 전국적인 토벌 작전이 이제 강화되잖아요. 예. 그때 의병들이 사닥지대로 다 직결을 하는 거죠. 용문산 일대로. 예. 그래서 그 일본군은 이제 용문산을 다 포위를 하고 예. 의병들은 이제 산속에 진지를 구축하면서 최후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때 포로가 되거나 대부분 이제 사망했고요. 이때 이제 취재했던 영국 기자가 있었죠. 예. 영국의 데일리 메일의 맥킨지 기자가 1907년에 이제 지평에서 이제 의병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예. 그 사진을 모티브로 그 미스터 선샤인의 드라마가 나왔던 거예요. 아. 정말 유명한 사진인데 예. 아마 찾아서 보시면은 아, 이 사진 그 사진이었어 하고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때 인터뷰를 했던 내용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의병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겠지요.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아니 보니까 이 용문산이 이 고도가 1157m예요. 되게 높은 산이잖아요. 높은 산이뿐만 아니라 여기가 악산 중에 하나예요. 아, 들어가기가 어려워. 이렇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좀 생각보다 험하고 예. 거칠어서 등산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산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저기 산세가 이제 험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병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진지도 구축할 수가 있고 네. 뭔가 또 뭐 도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엿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용문산이었군요. 그럼 여기 흔적들이 좀 있어요? 지금 용문산 가면? 뭐 흔적은 남아 있지 않지만 뭐 그래도 기념비라든지 이런 것도 비석 없어요? 정도는 남아 있어요? 있는데 지평 쪽에 가시면은 그 의병 기념관이 있고요. 예. 그리고 양평 의병 묘역이 남아 있습니다. 지평 의병 기념관에 가시면 예. 6.25 전투를 이제 함께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고요. 예. 창의 과정이라든가 지평 일대 전장 그리고 김백성, 이천영 등 지평 의병을 대표하는 의병장에 대해서 소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묘소에 가면은 그 을미의병 추모비도 있고요. 예. 매년 이제 한 해씩 양평 의병 추모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양평 의병 묘역 그리고 지평 의병 기념관 요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지금 의병 활동 이건 진짜 교과서에서 이제 볼 수나 있을 텐데 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 의병 활동의 어떤 가치, 현대적 의미 이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 독립운동도 그렇고 의병 활동도 그렇지만 어차피 해봤자 실패로 끝날 거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도 더러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 국가보다 앞선 시민의식과 자발성을 보여준다. 이 주인의식 덕분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정의의 기준을 실천에 옮긴 사람들이잖아요. 예. 부조리와 거대한 권력에 맞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민주화에 대해 항쟁을 이어가고 예.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이런 항쟁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항쟁의 흔적들이나 역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그런 예. 생각이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충일 맞아서 의병 활동했던 이제 지역으로 이제 양평 잡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화서 이학로 선생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혹시 요거 경기도권에 이 양평 말고 또 다른 곳도 있을까요? 일단 수원에도 의병 활동을 네. 했던 장소들이 많아요. 좀 알려주세요.
수원의 팔다산 쪽에 가시면 예. 의병과 관련된 비석과 전적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팔달산. 네. 예. 그리고 독립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예. 이거 수원 쪽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화성 제암리에 한번 가보셔라. 예. 화성 제암리. 네, 여기 예. 교회에 가시면 일제가 이 당시에 이제 3.1운동 당시에 예. 이제 교회 사람들을 가두고 불을 질렀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 아까 맥킨지 기자 또 나와요. 이때 유일하게 그 소식을 사방에 알렸던 곳이 이 데일리메일의 맥킨지 기자였습니다. 예. 이때 그 사실을 이제 전 세계를 퍼져갔던 덕분에 예. 우리나라가 이제 그 3.1운동의 실상이 이제 파악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자님, 이 데일리메일의 맥킨지 기자는 외국인인데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 건국 훈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요거 지금 양평 서종면 그리고 이제 수원 팔달산 화성 제암리 이런 곳에 가면 아이들하고 가면서 이 의병 활동의 어떤 의미 이런 것 좀 되새겨 보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 지금 계속해서 우리 운민 작가와 함께 의병 활동했던 장소들 그리고 인물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의병 활동하면 또 관련해서 또 같은 연장선에서 이 동학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또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게 또 동학혁명이거든요. 예. 최근에 드라마 중에 녹두꽃이라고 있었어요. 조정석 배우가 출연한 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잊혀졌던 새로운 이야기들을 새롭게 발굴해가지고 예. 소중한 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던 거죠. 예. 근데 동학하면은 보통 정몽준 장군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 정몽준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읍 일대에 가면은 생가와 기념관이 남아 있어요. 뭐 황토현 전적지라든가 수많은 전적지들이 있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게 전라남도 끝자락에 있는 장흥입니다. 아, 장흥. 예. 네, 이 장흥에 가면은 이곳이 동학혁명동에 이제 가장 최후의 전투가 예. 펼쳐졌던 그 장소가 바로 장흥이었어요. 그 장흥에 동학농민 혁명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곳이 왜 또 추천드리냐면은 그 혁명의 흔적들을 이제 만나보고 기념관도 살펴보고 예. 그리고 이제 강진과 장흥 일대가 남도잖아요. 그리고 요즘 같이 날씨 좋고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에 네. 또 휴일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동학혁명의 흔적도 보고 이제 여기까지 가서 그런 장소들을 둘러보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라 할 수 있겠죠. 예. 여기 갖고 뭐 청취자분들 우리 꼭 경기권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관련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 전국 곳곳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 남쪽으로 가시는 분들, 이 전라도 장흥 네. 여기 한번 꼭 들러보시면서 이 동학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흔적들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동학 관련해서는 뭐 더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아, 그래요. 동학은 그래요. 동학 있고. 그러면 오늘 아무래도 현충일이다 보면 이 초등학생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 이 현충일에 또 어디 갈까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좀 의미 있는 곳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현충원이죠. 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말 중요한 행사, 뭐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만 가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공원화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산책하기도 훌륭하고 특히 예전 대통령들의 흔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바치셨던 예. 호국 영령들의 묘소들이 이제 대거 모셔져 있는 곳이 또 예. 현충원입니다. 예. 여기가 위치가 정말 좋아요. 동작구 한 가운데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강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어디로 가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현충원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에 이바지했던 사람들의 묘역도 이제 살펴볼 수 있고 예. 또 특히 6.25 전쟁 때 이제 전사하셨던 그런 이제 호국 장영들의 영혼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이제 의미 있는 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예. 이왕 말해 보니까 독립운동가들의 묘소나 아니면 그 흔적들을 이제 찾아보기 좋은 장소들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알려주십시오. 뭐 대표적으로 효창공원이 자리하고 있죠. 예. 그 효창공원에 하면은 이제 김구 선생, 윤봉길 선생 등의 묘역이 예. 이곳에 또 자리하고 있고 예. 또 우리가 그 공동묘지로 유명한 망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망우리에 가시면은 우리가 유관순 열사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만해 한용우 선생 예. 이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또 이곳에 또 자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효창공원 그리고 망우리 공원 그리고 지금도 이름이 망우리 공원이에요? 여전히? 아니에요, 네, 여기 그렇죠, 바뀌었죠. 네, 지금은 국가유산으로 지정돼가지고 예. 공원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렇죠. 역사공원으로 망우리 역사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남에 자리하고 있지만 어. 그 신채호 선생의 그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도산공원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요. 그뿐만 아니고 해외에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많이 살필 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중국을 많이 방문하거든요. 예. 그 상해 하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자리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초라하고 예. 이곳에서 정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펼쳐왔구나, 예. 그런 사실을 이제 몸소 현장으로서 느낄 수가 있죠. 예. 그 양재동인가요? 거기도 안중근 의사의 그 뭐라고 하죠? 기념비가 뭐 있지 않았던가요? 제 기억에 양재 시민의 숲쪽에 가면은 맞아요. 그 안중근 선생이 아니라 매헌 윤봉길 기념관이 맞아요.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예,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남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고요. 예. 경기도권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대표적으로 그 제가 살고 있는 김포에 예.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인데요. 예. 그 양촌읍에 김포 독립운동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경기도의 독립운동의 역사들을 한눈에 정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현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서울 현충원이고, 현충원 같은데 예전에 한번 저는 이제 취재차 좀 많이 좀 갔었는데 아무래도 그냥 들어가실 때는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죠? 네. 제가 예전에는 그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전 그 일반 시민들도? 네. 예. 근데 요즘은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전 국립현충원이 더 규모가 더 넓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서울 현충원은 이미 자리가 꽉 차가지고 예. 새로 생긴 게 이제 대전 현충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대부분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죠.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현충원, 그 서울 현충원이라든지 대전 현충원 그 저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윤봉길 의사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양재동 양재 시민의 숲에 있는 거. 네. 중국에도 있지 않아요? 중국의 상해 가면은 맞아요. 그 홍코 공원에 하면은 그 매연 그 윤봉길 의사가 그 의거를 하셨던 그 장소가 보존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 거기에 한번 출장을 가서 직접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양재 시민의 숲에 있는 윤봉길 의사 그거 뭐가 다른 거예요? 왜? 거기는 기념관이고 여기도 기념관이긴 한데 직접 현장 가면 느끼기에는 그 상해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예. 저는 미국 워싱턴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알링턴 그 국립묘지 말씀하시는 거죠? 워싱턴 DC에 가시면 알링턴도 있지만 거기 대한민국 예전에 미국 영사관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기에 외교 활동은 이렇게 펼쳤다는 그런 사실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동학 얘기부터 이제 현충원에 우리가 가볼 만한 곳들 한번 계속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효창공원이나 이제 망우리 이런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지하철로 쉽게 방문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시간만 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죠. 예.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좀 공부하러 간다. 예. 이것이 꼭 엄숙해야 된다는 그런 인상 때문에 썩 내키지 않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하지만 직접 가보시면은 뭔가 피부로 와닿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예. 그걸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호국 보문의 달을 맞아서 우리 운민 여행 작가와 함께 의병과 나라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많이 좀 느끼셨을지 좀 궁금하고요. 오늘 경인별곡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별곡 운민 여행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